좀만 더 힘을 냅시다. 다음 주까지 마무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항상성과 몸의 조절. 여기는 좀 어려워요. 앞에는 조금 쉬웠고, 여기는 좀 어렵습니다. 막 계산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 이제 자극의 전달, 이게 뉴런의 모습 같긴 하네. 뭔가 뇌세포 모습 같긴 하네, 사진이. 일단은 이제 뉴런은 이제 신경세포를 말합니다. 신경세포라고 말할 때도 있고 그냥 뉴런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신경세포가 뉴런인데, 신경세포가 뉴런이야. 근데 이게 보통은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신경세포 좀 길어요. 그러니까 자극을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세포처럼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있고 이렇게 막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지들이 막 이렇게 뻗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얘도 세포니까 그 생명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명활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핵도 있고요. 신경세포체는 핵과 여러 세포 소기관이 있어서 그 세포질로 이루어져 있고 생명활동을 한다. 생장과 물질 대사를 조절한다. 생명활동을 한다. 신경세포체. 그 다음 가지돌기는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와 있는 이 돌기인데, 감각세포나 다른 뉴런에서 오는 자극을 받아들인다. 이 가지돌기로 자극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극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요 축삭돌기가 길게 있죠? 요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축삭돌기 말단은 뭐 근육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애랑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전달 방향은 가지돌기로 들어와서 축삭돌기로 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삭돌기는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하나의 긴 돌기로 다른 뉴런이나 반응기로 흥분을 전달한다. 자, 그리고 요 맨 끝부분이 약간 부풀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뭐 요걸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뭐 시냅스, 그 연결하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그 시냅스 소포가 많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축삭돌기에 마리집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경우가 있고 사실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걸 마리집이라고 합니다. 요거. 근데 마리집이라고 하는데, 이걸 마리집이라고 하는데 이 마리집은 슈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게 세포야. 이거 세포 떼어내면 세포가 약간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슈반 세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슈반 세포가 이렇게 그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조, 그거를 마리집이라고 해. 그리고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 뉴런이라고 하고, 마리집이 없으면 그냥 민마리집 뉴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리집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럼 마리집이 있으면 뭐가 좋냐면, 마리집이 쌓여 있으면 민마리집이 있고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 신경인데, 이거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이제 신호를 전달할 때 뭐 자세히가 안 써있네. 하여튼 마리집 뉴런이 빨라요. 신호 전달이 빨라. 신호 전달이 빠르다. 뭐 좀 이따 나올 거야. 이제 도약전도라고 하는 거래. 도약전도를 하기 때문에 신호 전달이 빠르다. 민마리집은 좀 느려요. 약간. 그 다음에 마리집이 없는 부분, 그거를 랑비의 결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 여기를 랑비의 결절 이렇게 불러요. 랑비에라는 사람이 발견했겠죠. 랑비의 결절이라고 한다. 슈반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죠. 슈반 세포는 여기 세포구나, 세포가 둘러싸여 있구나, 이렇게 알아냈나봐 슈반이. 이런 구조야. 자, 넘어갑니다. 자, 뉴런의 종류.
마리집이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다. 마리집 신경이 있고, 마리집 뉴런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하여튼 마리집 신경이 있고 민마리집 신경이 있는데, 마리집이 있으면은 마리집 신경, 없으면 민마리집 신경. 뭐가 없으면 뭐 민자를 붙이죠. 예. 대머리인 사람 뭐 민머리 뭐 이렇게도 부르죠. 자, 아무튼 그 마리집 신경은 민마리집 신경에 비해 흥분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 근데 이거 아직 전도를 아직 안 배워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빠른 이유가 전도가 흥분의 이동이 건너뛰듯이 일어난다. 이게 도약전도라고 해요. 도약전도. 요렇게 이렇게 막 건너뛰듯이. 여기는 이제 차근차근 천천히 이렇게. 얘는 뚝뚝 이렇게 전달돼요. 전달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마리집 뉴런이 더 빠르다. 자, 그 다음에 다 이제 어떻게 구분하는 이제 기준들이 있어가지고요. 어렵죠. 이게 막 헷갈리고. 자, 뉴런은 이제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연합 뉴런도 있긴 하고, 구심성 뉴런이 감각 뉴런이야. 감각 뉴런. 감각 뉴런. 감각 뉴런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그냥 구심성 뉴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기능에 따라 구분하는 건데요. 기능. 그러니까 이게 구심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감각 뉴런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여진 그런 신호를 연합 뉴런 쪽으로 이렇게 모일 거 아니야. 그런 게 안쪽으로 이렇게 모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구심성 뉴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감각 뉴런이 구심성 뉴런입니다. 근데 이 생김새가, 감각 뉴런 생김새가 요렇게 생겼어요. 좀 특이하게. 잠깐만요. 자, 근데 이제 생김새도 중요하거든요. 예. 구심성 뉴런은, 감각 뉴런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진짜로. 요렇게 생겨서 신경세포체가 옆에 달렸어요. 옆에. 예, 이거 아셔야 돼, 이거. 이걸 그림으로 그려줄 때 이렇게 그리면, 이거는 감각 뉴런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합 뉴런은 중학교 때도 배웁니다. 이거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연결해 주는 거죠.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연합 뉴런. 근데 연합 뉴런은 중추신경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추신경계는 뇌랑 척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심성 뉴런에서 들어온 정보를 통합하여 원심성 뉴런으로 반응 명령을 내리는 뉴런이다. 자, 연합 뉴런은 가지돌기 수가 많고요. 예, 축삭돌기는 짧다. 뭐 여기 축삭돌기는 약간 짧죠, 그렇죠? 예, 가지돌기 많고. 그 다음에 원심성 뉴런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이제 운동 뉴런이야. 운동 뉴런. 예, 구심성 뉴런은 감각 뉴런인 거고, 원심성 뉴런은 운동 뉴런인데, 운동 뉴런은 이제 근육에 전달하는 거예요. 근육에 명령을 근육과 같은 반응기로 전달하는 뉴런이다. 근데 왜 원심성이라고 하냐면, 이제 구심성은 모이는 힘인 거고요. 모이는 성질인 거고요. 원심성은 뻗어나가는 거, 바깥쪽으로. 원심성 뉴런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원심성 뉴런이라고 한다. 예. 그리고 축삭돌기가 길다. 예. 축삭돌기가 길어요. 이해하시죠? 이 그림? 예. 그럼 자극이 오면은 어떤 감각 기관이 있죠. 그 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구심성 뉴런이 연합 뉴런으로 전달을 하고, 뭐지 이게? 배드민턴 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공을 봤나봐요. 공을 봤어. 여기서 판단을 해서 근육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래서 원심성 뉴런을 통해서 반응기로 그 신호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쵸? 뭐 그런 거고. 근데 이제 흥분의 전도. 근데 이제 말로는 전달해 준다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 진짜로 어떻게 전달해 주냐?
그런 겁니다. 진짜로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 대복잡해. 엄청 복잡합니다. 이게 오늘 다 할 수 있으려는가 모르겠네. 일단은 요런 그림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 축삭돌기 뭐 요런데 일부인 거죠. 여기가 일부 모습이야.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포막이 있고, 이게 이제 세포막에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박혀 있거든요. 원래 세포막에 단백질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도 일단 어떤 단백질이 있는 겁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도 어떤 단백질이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온들이 막 있어요. 이 주변에. 잘 봐. 요렇게 표시한 거, 요 색깔로 한 거는 칼륨 이온이야. 칼륨 이온. 요 애들 칼륨 이온. 그래서 이 축삭돌기의 안쪽에는 칼륨 이온이 많아요. 칼륨 이온이 많아.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아요. 나트륨 이온이 많아요. 진짜로. 그 다음에 이 플러스만 잔뜩 써놓으니까 둘 다 플러스인 걸로 착각하는데, 안쪽에는 마이너스성을 띠는 단백질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 봐요. 안쪽이 마이너스 전화를 떼요. 마이너스 전화. 안쪽은 마이너스지? 마이너스야. 여기 바깥쪽은 칼륨 이온, 나트륨 이온이 많으니까 플러스 전화를 띱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둘에 전위차라는 게 생겨. 전압이 생겨. 전압. 그게 이제 마이너스 70mV. 하여튼 요런 전압을 떼요. 평상시에 마이너스 70mV를 띱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 진짜로. 평상시에 마이너스 70mV를 띱니다. 그 막전위가, 전위차가 엄청 복잡해. 이 상태가 평상시 상태야. 평상시 상태. 근데 이거를 유지를 하려면 잘 봐요. 나트륨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고 칼륨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는데, 이건 단백질인데 나트륨 통로는 막혀 있어요. 막혀 있죠. 막혀 있고, 칼륨은 막혀 있는 게 많은데 열려 있는 거 일부는 열려 있어요. 일단 그럼 잘 들어. 만약에 원래 칼륨이 안쪽에 많고 바깥쪽에 없으면 어떻게 농도 차에 의해서 칼륨 이온들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쵸? 예. 나가요. 조금씩 나갑니다. 예. 나가는데 여기에 나트륨 이온도 몇몇 있잖아요. 나트륨 이온이 몇몇 있죠. 근데 원래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원래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얘기하시면 돼.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을 어떻게 이렇게 내보내요. 원래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게 맞는데 이게 억지로 내보내는 거야. 얘가. 그 다음에 칼륨도 여기 많잖아. 많은데 원래는 칼륨 여기 많으면 여기 나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예, 왜냐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해야 되니까. 근데 적은 데서 많은 데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펌프의 작용을 이걸 능동수송이라고 하고, 능동수송할 때는 ATP가 에너지거든요. ATP를 이제 소모를 합니다. 자, 나트륨 칼륨 펌프 ATP를 소모하여 나트륨은 세포 밖으로, 칼륨은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 능동수송하는 단백질이다. 이렇게 해요. 니네가 가만히 있어도 이걸 하고 있어요. 예. 이 농도 상태를 유지하려고. 예. 에너지 쓰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요걸 하고 있다. 이해 가시죠? 일단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 통로는, 그게 열리면, 일단 이게 열리잖아? 그러면 여기 나트륨이 많죠? 그럼 이게 열리면 얘가 막 들어올 거야, 이렇게. 왜냐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해야 되니까. 만약에 칼륨 통로가 열리면은 여기 칼륨이 많죠? 여기 있던 애가 막 쏟아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거를 이제 그 이동을 하기 위해서 농도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칼륨이 안에 많고 나트륨이 밖에 많고.
요걸 유지하기 위해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용하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예, 그런 거야. 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이제 아직은 이제 흥분이 안 온 거예요. 흥분이 안 온 거를 휴지 상태라고 합니다. 휴지 상태. 뭐 쉬고 있는 거지. 예, 쉬고 있는 건데 안쪽에가 마이너스 전압, 바깥쪽에 플러스 전압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 전위는 일반적으로 뭐 대부분은 마이너스 70mV가 돼. 예, 그냥 마이너스 70을 쓸게요. 그래프는 거의 다 마이너스 70을 써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70mV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게 극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휴지 상태인데 휴지 전이인데 그런데 분극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극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휴지 전이를 띄면서도 지금이 분극되어 있는 상태예요. 분극되어 있는 상태야.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서로 이제 그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하고 있다. 그거 아셔야 되고 ATP 소모하는 능동 수송이다. 능동 수송은 에너지를 써서 억지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능동 수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만 냅두면 원래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게 맞아. 자, 그래서 그 칼륨 이온이 약간씩은 새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가 음전하를 띄고 여기는 양전을 띄고 있다. 예, 뭐 이런 의미지 이거는. 자, 됐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제 흥분이 오는 거예요. 자극이 오는 겁니다. 예,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되면 분극이었던 애가 탈분극이 돼. 탈분극이 돼. 분극이었는데 탈분극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면 봐. 자극이 오면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려요. 그러면 세포 밖에 있는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확산돼서 막 쏟아져 들어와요. 자, 그림 봐봐요. 이제 흥분이 왔어. 뭔가 흥분이 왔어. 얘가 이제 분극이고 처음이고 흥분이 왔어요.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았어. 역치라는 말은 이제 너무 작은 자극이 오면은 이게 열리지 않고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와야지 열리는데 나트륨이 열렸어요. 여기가. 그럼 바깥에 나트륨이 많죠. 그럼 막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안이 나트륨 이온이 많아지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요. 응? 여기 봐봐. 마이너스였는데 나트륨 이온이 막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돼? 플러스로 바뀐 거야.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70mV였는데 요 과정, 요 빨간색 요거 여기가 다 탈분극이야. 탈분극. 이때를 탈분극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트륨 이온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탈분극. 이해가? 예, 일단 이해가? 예. 그렇게 된 다음에 이게 순서가 나트륨 통로 열리고 나중에 칼륨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 탈분극이 되고 난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닫혀 이제 그 다음에 칼륨 통로가 열리면 칼륨은 안쪽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트륨은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오는데 칼륨이 막 나가는 거야 이렇게. 칼륨 이온이 나가면은 얘가 다시 이렇게 떨어져요. 칼륨 이온이 나가니까 플러스가 나가니까. 근데 나가다가 마이너스 70mV보다 더 나가. 조금 더 나가요. 그때를 과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자, 엄청 어려운데 분극 상태에 있다가 자극이 와. 그럼 나트륨 통로가 열려. 그럼 나트륨이 막 들어와. 그럼 얘가 나트륨이 막 들어오면서 이렇게 분극이 이제 막전이라고 하는 거는 35mV까지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리면 얘는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재분극이 될 때는 칼륨 이온이 막 나가가지고
근데 너무 조금 더 나가가지고 약간 마이너스 80까지도 떨어집니다. 예. 그때는 과분극이라고 해. 근데 전체적인 과정은 재분극이야. 이게 재분극.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 다음에 이게 닫히고 난 다음에 이온의 재배치,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바깥으로 나갔던 칼륨 이온들은 다시 들어오고 안에 들어왔던 나트륨 이온은 다시 나가고. 이해가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게. 요게 요런 현상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게 뭐가 전달이 어떻게 되는 거냐. 잘 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잘 봐. 흥분의 전도는, 잘 들어. 여기 나트륨 이온이 여기 들어왔잖아. 들어왔지 아까. 들어왔는데 여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옆으로 확산이 돼 이렇게. 나트륨 이온이. 그러면 얘 때문에 여기에 나트륨 통로가 또 열려. 여기에서. 그럼 또 나트륨 이온이 막 들어오겠지? 그럼 얘가 또 여기 확산돼 이렇게. 그럼 나트륨 얘 때문에 여기 통로가 열려요. 그럼 여기 또 막 들어오겠지? 그럼 확산돼. 여기는 다시 재분극되고. 탈분극 됐다가 옆으로 이동했다가 여기 탈분극 시킬 때 여기는 다시 재분극되고. 그래서 신호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옆으로. 희한하죠? 이렇게 됩니다. 지금 니네 몸에 계속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쉬지도 않고. 왜냐면 신호가 계속 오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이게 엄청 빠르게. 열렸다가 닫혔다 하면서 계속 뭔가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놀라운데 나는 되게 신기한데. 근데 이게 원래는 나트륨이 요로 들어와서 요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일로도 가요 사실은. 왜냐면 확산되는 게 이쪽으로만 가라는 법이 없거든요. 양쪽으로 확산돼요. 근데 요 끝까지 오면 요 끝에서 다음 뉴런으로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이거는 전도라고 부르고, 전도. 한 뉴런 내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전도라고 해요. 전도.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전달이라고. 전달. 흥분의 전달. 전달이 될 때는 이게 조금 통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될 것 같아가지고 한꺼번에 설명하는 건데, 요 끄트머리에 와서 여기 왔어요. 흥분이 전도가 돼서 왔어요. 여기 시냅스 소포라고 하는 게 터지면서 아세틸콜린과 같은 흥분 전달 물질이 있어요. 신경 전달 물질. 이게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 수용체에 전달되잖아. 그럼 얘가 또 통로가 또 열려. 여기에 나트륨 통로가 또 열려. 그럼 또 들어와. 그럼 또 가. 이렇게. 근데 이 시냅스 소포의 축삭돌기 말단에만 시냅스 소포가 있어요. 가지돌기 말단에는 없어. 그러니까 이 위로 간에는 이렇게는 전달은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실까? 이 시냅스 소포가 이 축삭돌기 말단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는 가는데 여기서 여기로는 안 가는 거예요. 거꾸로는 안 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뭐 하는지? 그런 식으로 전달 된다. 다시 여기까지 했고, 책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려면, 잘하려면. 역치라는 거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말한다. 그 다음에 탈분극이 되면 나트륨 이온이 막 들어와서 탈분극이 되는 거고, 재분극이 될 때는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 이온이 수습을 하는 거야 이제. 나트륨 이온이 막 들어온 거를 이제 칼륨 이온이 막 나가가지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휴지전이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분극이 되는데, 이렇게 요렇게 재분극, 요렇게 탈분극. 재분극이 될 때 약간 더 나가는 거는 과분극이라고 말을 해요. 그건 과분극이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온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나트륨 이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이거는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깥에 나갔던 칼륨들을 안쪽으로 자꾸 이제 보내고, 안에 들어온 나트륨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해하세요? 예. 그래서 재배치를 하게 된다. 예. 됐죠? 근데 그렇게 들어온 애가 어떻게 전도가 되냐면 확산이 돼. 확산. 나트륨 이온이 확산이 돼서 다시 열려. 여기가. 그럼 또 들어와. 그럼 옆으로 가. 또 열려. 또 들어와. 이게 계속 벌어진다. 근데 흥분의 전도는 원래 양쪽으로 가는 거야. 양쪽. 전도는 양쪽으로 가는 거야. 예. 근데 전달은 한쪽이야. 전달은. 전도는 양쪽으로 가는 거고 전달은 한쪽으로 갑니다. 이거를 이제 문제 풀 때는 엄청 어려워요. 사실 수능에 이거 나오는데, 항상 나오는데, 이 문제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 문제 푸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예. 자, 그 다음에 전도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게 전도가 빠르게 되려면 마리집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이게 계속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이러면서 쭉 가는 거는 민마리집 뉴런이고, 도약전도라고 해서 여기 랑비의 결절 요 부분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점프 해가지고 전달되는 거야. 이게 요 중간중간에 좀 뛰는 거예요. 마리집이 쌓여있는 부분을 우리가 절연체라고 해요. 절연체. 여기는 절연체 구간이 있으면 아예 이동 안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온이 일로 바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약전도가 일어난다라고 하고, 그게 더 빨라요. 그게. 그래서 마리집이 있으면 빠르다. 근데 축삭돌기 지름이 크면 이게 이동하는데 더 쉽기 때문에, 저항이 작기 때문에 지름이 크면 빠르다. 지름이 크면 빨라요. 예, 더 빨리빨리 흘러갑니다. 저항이 적어서.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 얘가 제일 빨라요. 왜냐하면 마리집이 있고 크잖아, 그치? 이 둘 중에는 얘가 더 빨라요. 왜냐면 이제 큰 애가, 굵은 애가 더 빨라. 왜냐면 이동이 더 쉽기 때문에. 자, 전달은 다음 뉴런으로 전해지는 걸 말하고, 그 연결된 부분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 20나노미터 정도의 틈이 있네요. 근데 요때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해요. 이게 전달이 될 때는. 전달되는 과정은 신호가 왔어요. 여기 신호가 쭉 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냅스 소포에 이게 터져요. 이게 터지면 요게 신경 전달 물질이 와가지고 여기 붙어요. 여기 딱 붙으면 이게 열려요. 그럼 나트륨 이온이 막 들어와. 그럼 다시 또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해 가나 이거?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거는 전달. 근데 전달하는 방향은 가지돌기에,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쪽으로 가는 거지 반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가는 건 아니고, 이건 되고. 되셨죠? 막 이렇게 무슨 선생님이 화학과를 나왔다 보니까 무슨 군대도 화학대대 이런 거 가거든요. 화학대대. 근데 거기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신경작용제 이런 걸 뿌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를 대처하는 그런 군대야. 아무튼 그런데 부대여가지고, 그러니까 화학작용제를 뿌리면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이렇게 막 차단을 하거나 이래요. 그 가스가, 독가스 이런 게 신경 전달 물질이 차단이 되면은 이렇게 막 마비가 되는 거야. 전달 같은 거 안 되고 막 이러는 거야. 예.
신경 전달 물질을 뭐 차단하고 뭐 이런 가스가 있으면은 이게 신경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몸이 마비가 되는 거죠. 아, 여기 써있구나. 신경가스. 네. 아세틸콜린 가수분의 효소 작용을 억제해서 아세틸콜린을, 이건 과도하게 증가를 시키는 거군요. 오히려. 그래서 신경마비를 통해 죽음에 이르게 한다. 네. 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게 신경 전달 물질인데, 아세틸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걸 너무 많으면은 마비가 오는구만. 보툴리눔 독소, 얘는 아세틸콜린을 방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근육 수축을 할 수 없게 돼서 치명적이다. 그런데 이거를 소량 써요. 소량 쓰면은 잔주름 형성이 줄어들어서 미용 목적으로 사용된다. 보톡스 맞는다라고 하죠. 보톡스. 보톡스 맞으면은 근육 수축을 할 수 없게 되는구나. 그러면 주름은 안 생기나봐요. 근육 수축은 안 되는데 주름은 안 생기나봐. 보톡스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어떤 독소네요. 독소. 아까 얘기했는데 방향성은 자극이 오면 양쪽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못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막전위를 측정하면은 신호가 안 와요. 여기는 신호가 안 와. 전달되지 않아. X 부분에 막전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가니까. 이해가시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막전위 변화가 일어나. 이해가? 축삭돌기 이거 순서 바뀌어있죠 지금 방향이. 근데 요거는 당연히 가죠. 근데 요것도 가는데 얘는 제일 빠르게 가겠다. 얘. 그러니까 이 중에 이제 누가 제일 빠르게 전달되냐? D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그러니까 여기 전달될 때 전도보다는 느리기 때문에 B가 느리고, 그 다음에 뭐 A는 아예 안 가는 거죠. A는 전달 안 됩니다. 방향성이 있어요. 요 내용이고, 뭐 요런 약물들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각성제, 확락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요거는 그냥 읽어두시면 되고, 각성제 중에 요즘 많이 먹는 게 뭐 이런 거죠. 뭡니까? 뭐 레드불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거는 주로 카페인이 많은 겁니다. 카페인이.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 방출을 증가시켜 가지고 그 흥분이 지속되도록 해준다. 잠이 좀 안 오긴 안 오죠.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뭐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방금 설명한 건데 좀 더 상세하게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예제를 좀 볼게요. 자, 조금 더 할게요. 지구과학 하기 전에 요거는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T1일 때 안쪽과 바깥쪽 중 기억의 농도가 높은 쪽을 쓰시오. 근데 기억이 뭔지 보시면 밖에서, 자, 이게 이제 자극을 준 후 축삭돌기 한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잘 봐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탈분극. 용어 아셔야 돼요. 탈분극 쓰세요. 탈분극. 요 부분, 여기는 그냥 휴지 상태인데 여기는 그냥 분극. 여기 있죠. 여기 요만큼 요렇게 내려가는 거는 재분극. 탈분극 될 때 뭐 하냐면 나트륨 이온이 밖에서 안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기억이 뭔 거야? 기억이 나트륨 이온이죠. 재분극이 될 때 칼륨 이온이 안에서 밖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요 칼륨 이온이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예. 그래서 안쪽과 바깥쪽 중, 이게 이제 함정 같은 거고 좀 어려운 거고 시험 자주 나오는 건데,
우리 생각에 나트륨 이온이 막 들어오니까 농도가 안쪽이 높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원래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바깥이 고농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들어오는 거는 바깥이 고농도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항상 바깥이 나트륨은 고농도야. 이거의 농도는 밖이 고농도야. 바깥쪽이 고농도입니다. 이해하실까요? 이거를 이제 안쪽이라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바깥쪽이 고농도야. 알겠어요? 네. 근데 T2일 때 세포막을 경계로 니은의 이동 방향. 니은은 안에서 밖으로. 알겠어요? 네. 자, 이거 중요하고, 흥분 전도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제도 볼게요. 자, 축삭돌기 일부인데 기역과 니은 중 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해 주었을 때 A와 B에서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T1은 A와 B에서 같은 시점을 나타낸 것이다. 자, 자극을 준 지점은 기역과 니은 중 어느 곳이냐. 이것도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T1 시간이 지났을 때 A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갔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잘 봐요. 여기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도착하고 여기까지 간 거예요. B는 여기 부분에 있는 거예요. 여기 부분. 여기 A, 여기는 A, B. 그러면은 누가 더 많은 시간이 흐른 거지 사실? B가 많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잠깐만. B가 많은 시간이 흐른 겁니다. B가 그래서 잘 들어. 기역에 자극을 줬으면 이게 여기까지 오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은 B에는 조금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이제 이 막전이가 여기에 되어 있지 않고 뭐 요런 데 위치해 있겠지. 그러니까 니은에 자극을 준 거지. 그래야지 봐봐. 니은에 자극을 주니까 A는 도착한 지 좀 얼마 안 된 거고, B는 도착한 지 좀 많이 된 거고, 그래서 B는 더 지금 재분극 상태로 들어간 거고, A는 탈분극 끝이긴 하지. 그래서 요 중에 니은에 자극을 준 게 맞아요. 그 다음에 T1일 때 B에서 칼륨 이온은 이게 이제 이런 게 항상 함정인데, 요때 재분극 될 때 칼륨 이온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죠? 칼륨 이온은 사실 항상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칼륨 이온은. 그럼 어디가 고농도예요? 안이 고농도야, 안이. 그러니까 얘가 칼륨 이온이 나갔으니까 밖이 고농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칼륨 이온 안에서 바깥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안이 고농도니까 1보다 크죠. 안쪽이 더 고농도니까 1보다 큰 거죠. 그렇죠? 알 것 같아? 유제 한번 풀어봐 주시고 밑에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이해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활동 전이가 발생한 뉴런의 축사 돌기 한 지점 X에서 측정한 막전이 변화를 나는 T1일 때 T1일 때 그러니까 요렇게 갈 때는 나트륨이 나가는 거고 들어오는 거 나트륨 들어오는 거고 요럴 때는 뭐야? 요럴 때는 칼륨이 나가는 거야. 칼륨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나가지. 여기가 뭐라는 거야? 여기 안쪽이라는 거다. 여기 바깥쪽이고. 이해가요? 여기가 안쪽이야. 그림이 항상 여기가 안쪽이 아니야. 이게 페이크를 주는 거죠. 그래서 1구간에서는 세포막을 통해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동하지 않나? 아니지. 왜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잖아. 펌프. 그러니까 펌프가 있고 통로가 있어요. 통로는 이제 자극이 왔을 때 열리는 거고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칼륨 이온의 이동 방식은 확산이다. 확산이다. 맞아요. 확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 이거는 능동 수송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확산되는 거는 능동 수송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원래 그런 겁니다. 자연 현상입니다. 기억이 세포의 바깥쪽이 아니에요. 여기 안쪽입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번 답이겠네요. 개념 기본은 좀 같이 풀게요. 시간 관계상 같이 풀게. 자, 뉴런의 생장과 물질대사 조절하는 건 신경세포체죠. B. 신경세포체. 자, 다른 뉴런에서 오는 자극을 받아들인다. A. 가지돌기. 다른 뉴런으로 흥분을 전달한다. E 써야 돼. E. 축삭돌기. 그 다음에 슈반세포의 세포막이 축삭을 여러 겹으로 쌓여있는 구조로 저런체 역할을 한다. 마리집 쓰시면 되고 마리집 사이에 노출된 부분 랑비의 결절. 이거 써야 되네요. 이거 C 쓰고 이거 D 쓰고요. 네, 기호 써야 되네. 그 다음에 자, 뇌나 척수를 구성하는 뉴런이다. 연합뉴런이죠. 연합뉴런 B. 연합뉴런.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감각뉴런이 여기에 해당한다. A 쓰시고 구심성.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구심성 뉴런. 그 다음에 명령, 반응기로 전달하는 운동뉴런이 속한다. C. 원심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 탈분극이 됐을 때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동하는 방식은 확산입니다. 확산. 자, 칼륨 통로가 열릴 때는 재분극. 이것도 확산. 근데 분극 상태일 때는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라고 부르고 그때는 능동수송,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동수송이 일어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자, 세포막의 이온 통로 상태가 그림과 같을 때 나트륨이 열렸죠. 나트륨이 나트륨이 열렸잖아요. 그럼 이제 니은이죠. 니은 탈분극, 니은 탈분극.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나에 대한 설명으로 기억 구간에서는 칼륨의 농도는, 근데 이 농도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농도는 칼륨 이온은 항상 안쪽이 높은 거예요. 항상. 그 다음에 니은 구간, 이 구간에 따라 사실 뭐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농도의 뭐 양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이제 농도의 그 고농도 저농도가 다 바뀌는 건 아닙니다. 나트륨 이온은 항상 바깥쪽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구간 디귿에서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 모두 열려있다. 디귿이 어디죠? 아니죠. 나트륨 통로는 닫히죠. 디귿은 이제 재분극 될 때인데 얘는 닫히고 얘는 열려 있습니다. 디귿 틀렸어요. 기억니은. 그 다음에 6번. 자, A와 B에 해당하는 이온은 무엇이냐? 어디 있나요? 요거는 이제 이런 거지. A가 이게 막 투과도라고 써 있는 거 지금 막 투과도, 막을 투과하는 정도. 그러니까 A가 통과를 많이 하는 거야 이게. A가. 근데 먼저 통과 많이 하는 애가 누구야? 나트륨 이온이야. 나트륨 이온. 탈분극 될 때. 그러니까 나중에 요렇게 B가 올라갔죠. 막 투과도가 증가했죠. 그건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칼륨 이온이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자, 하여튼 뭐 읽어볼게요. 그 나의 B 지점에서 막전이 변화이다. 맞죠? 예, 맞습니다. 왜냐면 C는 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냐면 여기는 절연체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을 잘 보셔야죠. C는 지금 랑비의 결절이 아니라 요 마리집 부분이잖아요. C에서 이렇게 안 돼. 이거 없어. 요 C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 그 B 지점에서 막전이 변화가 맞아. A는 아니지. A는 이제 여기 시간이 이렇게 걸리지 않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A는 이렇게 바로 올라가야겠죠. 예. 그래서 B고요. B. T1일 때 나트륨 통로를 통해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유입된다. 맞죠? 예. 요 때는 이제 탈분극이다. 탈분극. 그 다음에 T2일 때 칼륨 이온이 유출로 ATP가 사용된다. 안 사용돼. 유출은 맞는데 ATP 안 사용돼. 왜냐하면 확산이기 때문에. 능동 수송이 아니에요. 농도 차에 의한 확산이기 때문에 안 사용돼. 그 다음에 전도 빠른 거 다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왜냐면 마리집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굵은 거 다 나가라. 자, 9번에 가와 나 사이에 흥분이 전달되는 방향.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쪽으로. 가에서 나로. AV를 무엇이라고 하냐? 이거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온 통로인 니은은 기억 수용체가 존재한다. 니은에는 기억이 수용체가 결합했을 때 니은에 미치는 영향. 뭐 열린다 쓰면 될 것 같은데. 뭐 열린다. 통로가 열린다. 열리면 이제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작을 줬죠? B에 작을 줬군요. 예. 그러니까 B 지점에서는 이렇게 왔고요. C 지점은 안 오는 게 맞아. 안 오는 게 안 맞는데 왜 안 왔지? 아직 시간이 안 돼서 그런가?
이거 전달되긴 해야 되는데. 예. 자, 왜 안 왔지? 아직 읽어볼게요. B 지점에 활동 전이가 발생했다. 이게 활동 전이가 이게 활동 전이야. 활동 전이 휴지 전이는 마이너스 70mV, 활동 전이는 플러스 35mV. B에서 C로 흥분이 전달되지 않았다. 왜 안 됐지? 안 됐는데 왜 안 됐는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왜 안 됐을까요? 모르겠네. 환자여서 그런가? C의 세포막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다. 아니, 그래, 작동해야지 마이너스 70mV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뭐 하여튼 병이 있나 보네. 뭐 이렇게 전달 물질이 그게 뭐 막혔거나 뭐 이런가 보네. 전달되지 않은 건 맞네요. 요런 식인데 나중에 이제 진짜로 너네가 고2가 되면 사실 훨씬 더 어렵게 나옵니다. 이게 내용은 이런 건데 뭐 이때 막전이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은 어느 부분이 막 매칭을 해야 되고 막 엄청 어렵게 나옵니다. 예,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요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지우도록 할게요.